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지 중에서 녹지지역을 보면 보통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 20%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무려 60%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말 그대로 보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용도지구 중 하나인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나뉘어 있죠.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추가로 붙는 땅은 대부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옵션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취락지구는 붙어 있으면 오히려 좋은 땅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의 정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지는 않는 지역이죠. 보통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 생활권이 형성되는데 그렇지만 이 외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농업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 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 안에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보자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산다고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가구 이상이 모여 마을을 이루어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취락지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요. 먼저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곳을 보면 주변은 다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쪽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곳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나 눈으로 보기에도 언뜻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곳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다. 이곳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 안성희 지역에서도 똑같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곳이었는데 한쪽은 자연취락지구이고 다른 한쪽은 집단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구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의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자연취락지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점이 과연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지 중에서
녹지 지역을 보면 보통 자연 녹지 지역이 건폐율 20%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연 칠흑 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무려 60%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칠흑 지구도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말 그대로 보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집단 칠흑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건폐율 60의 용적률 30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건폐율을 60% 미만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층수 제한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하고요. 칠흑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도지구 중 하나인 칠흑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하겠죠?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